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시장 골목길에서 택배 그 노동자분이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40대인데 네. 쓰러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20일 시장에 들어서는 택배기사. 손수레에 물건을 가득 싣고 들어온 남자는 가게에 물건 하나를 넘겨준 후에 두 번째 짐을 나르던 그 순간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너무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21세기 노예 생활인 거야 이게. 너무 미안하다고,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배기사. 무엇이 그를 쓰러지게 만든 걸까요? 라이브 현장픽에서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11일 뒤 택배기사의 집을 방문한 여동생 은영 씨. 집안 곳곳엔 그의 일상이 묻어납니다. 고된 일을 하며 홀로 살아온 남자. 그간의 생활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집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여동생.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활하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TV를 이거를 시켰거든요. 이게 TV가 언제 도착했는지 최근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 지 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 산 가전제품 포장도 뜯지 못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사는 거거든요. 뜯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청소할 시간도. 집을 청소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일상을 살아온 2년차 택배기사 정민 씨. 지난해 8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만 해도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정민 씨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그것도 뇌출혈로 쓰러졌다라고 하니까 40대 건강한 남성이었던 그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아직도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잘못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현재 이제 왼쪽이 마비가 되는 편마비 증상이 지금 있는 상태고 반홍수 상태라고. 사고 이후 약 1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민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고객들의 위로와 격려 문자에도 정민 씨는 여전히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말. 조금 더 관심 가져줄 걸. 이렇게 좁은 방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싶고. 건강했던 정민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유,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일을 했길래 2년 만에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정민 씨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민 씨를 옆에서 지켜본 동료 택배기사는 그의 업무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보통 한 350개 넘게 싣고 나온 걸 알거든요. 평일에는 한 300개 정도. 평균 300개 이상의 물건을 배송했다는 정민 씨. 혹시 주어진 물량이 버거웠던 건 아닐까요? 새벽 늦게까지 했더라고요. 날밤을 샜더라고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그의 고된 하루. 12시까지 택배 배송하고 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새벽 1시 1분에 자정까지도 마치지 못한 배송 문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시 38분 배송도 있고요. 5시 18분 것도 있어요. 무려 새벽 5시까지 배송을 했던 기록들. 메시지를 확인한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게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으면 거의 집에 들어가서 씻고 뭐하고 하면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21세기 노예 생활인 거예요, 이게. 정민 씨가 맡은 배송구역의 주민들이 목격한 그의 모습은 안쓰러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수면을
못 취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2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9시 넘게 택배가 와요. 미안해서 이렇게 계단을 우리는 한 9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무겁잖아요. 그러면 대문 앞에 놓고 가시라. 배송 업무가 새벽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물량을 오늘 싣고 나온 거로 다 배송을 못 마치면 내일 또 300개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날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과로사가 계속해서 속출하는 거죠. 문제는 과도한 물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민 씨가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다니는 길은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입니다. 이게 편의점 차못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끌고 다녀야 돼요. 모든 길이. 다세대가 살기 때문에 또 번지만 옵니다. 충수도 없고 또 충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곳 배송지들 대부분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야 하거나 가파른 경사 때문에 수레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배송하는 물건의 무게 역시도 만만치 않겠죠. 적게 무게 잡아도 20kg짜리거든요. 그럼 수레를 한다고 20kg짜리 4개밖에 못 실어요. 더 이상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택배 기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7시에 출근해가지고 4-5시간은 이게 택배 분리를 하는데 그 분류 일명 까대기라 그래요. 그 분리 시간이 4-5시간 하고 나오면 제대로 찐이 빠집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다 분리하고 차에 싣고 오는 시간대에 1시에 2시에 나와요. 9시나 10시 나오면 300개를 못 칩니까? 그 시간 가는 거죠. 근데 오후에 1시, 2시 나가서 300kg 친다, 뭐 350개 친다, 10시까지? 그건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물량이 배로 늘기 전에는 그나마 수월했어요. 조금 쉬는 타이밍도 있고 지금은 그런 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택배 기사들이 수많은 양의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과 배송을 동시에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식사조차 거르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힘든 부분이 이제 수면 부족이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늦게까지 이러고 또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늦게 나오면 시간이 쫓기니까. 택배 기사들은 배송하는 시간에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챙겨 먹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그 친구도 이게 점심이 되는 거예요. 간식 먹는 거죠. 점심겸. 이런 환경들이 정민 씨를 쓰러지게 만든 원인이라고 말하는 동료. 계속 그게 반복되면은 아무리 40대라도 360을 반복되면 어떻게 버텨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취재를 바탕으로 정민 씨가 늦은 새벽까지 배송 일을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택배 회사 대리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7시까지 출근인데 항상 지각을 하셔서 저희 소장님이 아침에 깨워주셨어요. 보통은 한 늦어도 12시?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피곤하시니까 차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럼 중간에 주무셨다가 한 3시나 4-5시에 배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민 씨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리점. 의문인 거예요. 영업소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보려고 근무 시간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요청에도 택배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남자가 쓰러진 이유가 새벽까지 배송 업무를 해야만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에 대한 대리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12시까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고 기사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밀려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전제하에 회사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리점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말라는 공지가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음을 정민 씨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한 택배 회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충료 저희 오빠가 다 맞서지 않았다면 그거 조금이라도 나눠줬더라면 쓰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 6시까지 되어 있고 이런 거 보시라고요. 아셨으면 좋겠어서.
저희도 회사하고 대리점하고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람 몸에다가 뭐 GPS를 달아가지고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런 늦게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작업 관련해서는 작년 한 해만 이 과로로 인한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16명에 달한 실정입니다. 택배기사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택배 회사와 근로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요. 택배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물류 회사에 소속된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택배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배 노동자들이 그런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정민 씨가 속한 택배 회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점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민 씨의 업무 환경만 보더라도 바뀐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택배 업체에서는 심야 배송 중단과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소명했는데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고 또 다른 정민 씨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오빠 정말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이제 일하시는 환경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택배기사들이 일하다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물류 분류 작업만 해도 인원 보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또 심야 시간대, 취약 시간대 배송을 좀 줄여달라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우리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 과로사로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좀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